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자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공직기관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소식으로 뜨거웠습니다. 먼저 청와대 특별감찰반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전에 사직동팀이라고 불려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예. 그 청와대 내부의 부처와 그다음에 공사 직원을 감찰하는 것으로 검경이 한 30여 명이 파견돼서 이제 그 특별감찰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특감반 직원이 경찰의 지인과 관련한 수사를 캐묻다가 적발이 됐고 또 직원들이 단체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우선 김모 수사관이 이제 경찰청에 찾아가서 지인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내부 감찰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휴대폰을 이제 자진해서 제출을 합니다. 예. 청와대에서 내부 감찰하는 과정에 휴대폰을 자진 제출한 걸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평일 낮에 그 사적인 골프를 친 사실이 네. 확인이 되고 또 예. 그게 그 골프가 접대 의혹이 있는 골프다 이런 것까지 확인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자진 진술하기를 특감반원 3명에서 4명이 같이 골프를 쳤다 예. 이런 얘기를 진술을 하게 돼서 29일 날 특감반원 전원이 원대 복귀를 하게 되고요. 예. 30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자체 작성한 보고서를 그 검찰에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예. 뭐 특감반원 전원이 교체된 것도 이례적이고 또 정권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원들이 이렇게 평일 낮에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권한을 남용해서 지인의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 이런 부분은 공직기강 해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아주 뭐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해서 이제 각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뭐 골프 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평일에 근무 시간에 쳤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특히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잘못은 바로 잡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의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이 예.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일탈 행위, 지금 파견 나온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 특별 감찰관들이 잘못한 일을 마치 조국 수석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처럼 야당이 공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정치 공세다. 특히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회 예산 심사를 해야 될 시점에서 보이콧을 했는데 그때 보이콧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조국 수석의 해임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조국 수석에 대한 해임이 불거지는 배경에는 10월 달부터 이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조국 수석이 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온 것이 뒷배경이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한 번 더 제기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특별감찰반 직원 지금 얘기한 이런 뭐 비위 사실 외에도 자신이 감찰을 담당하던 정부 부처로 승진 이동을 했던 정황 이게 또 추가로 드러났어요. 예, 지금 이제 지난 7월에 보면 대통령께서 그 지방선거 압승을 하고 나서 특별감찰반을 확충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 서너 명 내지 6명 정도 확충하겠다고 청와대가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행법상 선출된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감찰반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근데도 뭐 그렇지만
위법하지 않은 과정에서 특별감찰반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그 비리 첩보가 있으면 그거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이첩을 할 수 있으니까 좀 확충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이 악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예. 그 시점에 그 지난 7월에요. 그 김 수사관이 자신의 피감기관인 그 과기부에다가 자기가 원래 6급 수사관인데요. 5급 그 간부로 이직을 하려고 지원 신청을 했었답니다. 근데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확인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포기시켰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은 여기에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피감기관으로 자기가 간부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별감찰반원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 그때 특별감찰반이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더욱 경계해야 할 시점이니까 이런 반원이 있었으면 그때 좀 엄중히 경고를 하거나 네. 적절히 조치를 취했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에는 좀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 일탈행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엄정하게 다뤄야 되고 있는 거고 네.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책임지라라는 얘기는 조국 수석 흔들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어쨌든 청와대가 잘 처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일벌백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 지난 정부 시절에 해이해진 많은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특히 공무원들의 이런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예. 뭐 저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처분을 내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한 것도 바로 그런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거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홍영표 그 원내대표도 좀 발언이 부적절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알아서 이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인정하신 건 잘한 거지만 그 청와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잘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 여당 원내대표니까 운영위원회 그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그래서 청와대가 피감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청와대의 그 스태프들은 특수성이 대통령하고 매일 대면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와대에 있어서 스태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대통령이 일정 부분 어느 대통령이든 인간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때를 생각한다면 그 청와대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갖고 그 청와대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기능도 있을 뿐더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지는 않더라도 여당 원내대표니까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청와대 스태프들한테 경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일벌백계 하겠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대통령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운영위원장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스태프들에게 경계의 의미로 라서라도 좀 더 명확하게 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원활히 활용하는 데도 그러니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반의 이런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일벌백계하지 않고 전원 원대 복귀를 안 했다라면 말씀이 맞는데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임정석 비서실장도 최근 직원들에게 기강을 다잡는 이메일도 보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청와대 기강 회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 비서 예. 한 분이 다 내가 대통령의 적어도 모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아주 강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높은 곳에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좀 이권이나 아니면 예. 청탁 이런 것들에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말 처신을 잘하고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그 태도로 임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작은 누수도 어찌 보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 있던 11월 달에 있었던 3가지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대통령이 정말 그 해외에 나가서 불철주야 그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에 가는 그런 한 다리 한 다리를 거는 걸음마다 다 이제 그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청와대 직원들이 그런 대통령을 잘 보필하기 위해서라도 예. 특히 이 정말 24시간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24시간 기강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청와대 기강회의 네. 어떻게 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그 작동이 안 됐을 때 얼마나 정권에 큰 위기가 닥쳐오고 불행이 닥쳐오는지 그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선례가 있었죠. 예. 그래서 민정수석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권에 있어서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올 7월에는 특별감찰반의 그 권한이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 액팅경의 말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더 명언을 해주셨어요. 권력은 그냥 절대로 부패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통령 강력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선례가 있었고 또 지금 정부가 그런 데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한 달 동안 뭐 경호처 직원이 시민 폭행을 하기도 하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의전 비서관이 대통령께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주운전하다 적발도 되고 특별감찰반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지인 수사를 사적 문의를 하거나 사적인 골프를 치거나 그게 접대일 수도 있다 이런 의혹까지 오게 되니까 이게 한 달 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않도록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청와대에서도 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만약 공직기강회의가 계속 부담이 이렇게 더 악화된다면 그건 사실 오롯이 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니까 뭐 저희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스태프들을 다 끌어안고 가실 수도 있지만 그 책임져야 할 스태프들이 계속 가는 한 그 부담은 대통령께 넘어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통령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중에 일탈 행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 조사 과정에서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그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책임 또는 부담이다라고 얘기하는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네. 조국 수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정략적인 하나의 도구로 뭐 한 사람만 팬다라는 그 원내대표의 그런 방침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과도한 그 정치 행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련의 비사태, 청와대의 기강회의, 또 도덕성을 전면으로 내세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는데요. 이번 주 지지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준비가 됐는지요? 네,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50% 밑으로 떨어져서 40%대로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갤럽 될까요? 거는 안 보여주시나요? 그러면 갤럽 거도 같이 한번 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또 갤럽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갤럽의 경우에는 53%, 지난 4주째하고 동일한 긍정적인 나오고 부정은 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리얼미터가 그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50%대에서 아주 뭐 하락한 걸로 굉장히 뭐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정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6,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 6개월 차 들어서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서는 어쨌든 높은 수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은 미세하게 하락하고 있는 건 맞는데 예. 첫 번째로는 언론에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예. 번째는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네이밍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좀 삼고 있다라는 거 하고요. 다만 경제 분야에 있어서 특히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고용 수치 내지는 경제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점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갖고 있던 분들 안에서 무당층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잘못하고 있다라는 조정 그러니까 입장을 그러니까 표현하고 있는데 예.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추락이니 아니면은 뭐 붕괴니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놓고 이영자 현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또 영남 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좀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긍정평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외교 정책, 그러니까 남북 문제에 있어서 성과라고 보통 얘기가 나오고요. 예?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좀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나 민생 악화의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와닿고 또 그게 큰 원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사실 경기 침체가 있었다. 이건 뭐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인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부부터 비롯됐든 사실 지금의 고용 수치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 이 부분은 정치에 있어서 결과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대통령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몫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게 얼마나 앞으로 좀 나아질지 이런 부분은 사실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반전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도 한 국민으로서 이 상황이 좀 나아지길 바라는 건 누구나 네. 같은 마음일 텐데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뭐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당의 지지율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 9주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보수 정당에 비해서 훨씬 높은 그 지지율이긴 합니다만 여론조사에서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보통 추세를 보니까요. 그리고 1년 10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치였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뭐 추세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계속된다면 뭐 다음에도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폭이 계속 줄어드는 거 그리고 이게 혹시 이렇게 데드크로스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을 뭐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그 국정수행 평가 부정 반응이 긍정 반응보다 커지는 데드크로스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거를 다시 좀 국민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가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어쨌든 세계 경제 상황도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지난 10월 달에 그 이제 경제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거의 이제 조금은 완화되는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고 좋아지는 징조가 보인다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최저임금을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좀 이렇게 그 피해가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카드 수수료 1%로 낮춤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이 만회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현장에서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들이 좀 체감하는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는 맞고요. 정부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해내고 그다음에 그 어려운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역할인데요. 지금 예산 협의 과정에서도 중간에 보이콧하면서 중단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정상적인 그 예산 심사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소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야당 간사, 여야 간사 와 그다음에 원내대표에게 몫이 넘어갔는데 이렇게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그 지지율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그런 걸 알고 국정 운영에 책임을 있는 여당에게 사실은 좀 발목 잡기를 좀 하는 것 때문에도 저희는 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그러니까 중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나 이런
현장에 있는 많은 목소리를 좀 저희가 경청을 하고 정치권에서 여야 없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야당에서는 지금 경제 악화, 또 이재명 지사 사태, 또 최근에 그런 청와대 비서관들의 비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레임덕과 연관해서 공격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레임덕이라고 하긴 너무 이르죠. 그렇지만 이제 현상이 레임덕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정 부분 보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예. 경제 악화야 사실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 레임덕하고 관련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부적절합니다만 그 이재명 지사의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 당의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네. 진보 진영에서 일정 부분 내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그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일주일 전에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대통령의 아들 그 취업 의혹을 그 인터뷰하면서 말로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현직 대통령의 그리고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여러 가지 그 형사 고소나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고 보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보면 좀 레임덕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직기강 회의가 일어나는 건 보통 이제 레임덕이 일어나는 그 집권 후반기 그리고 청와대에 있던 그 뭐 어쩌다 공무원이나 늘 공무원들이 다음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한 달 새에 일어난 그런 공직기강 회의 사태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도 할 법합니다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다 잡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공직기강 문제는 대통령께서 민정수석도 하셨잖아요. 재임을 하셨으니까 민정수석의 역할이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뭐 누구 어떤 대통령보다 잘 아실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잘 해결하시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끝으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본회의로 자동 부의가 됐어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뭐 오늘 내일 사이에 그 뭐 밤을 새워서라도 검토를 해서 이제 3일날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는데 제가 볼 땐 3일날 올라가는 건 좀 역부족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유독히 그 예산안을 둘러싸고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해서 제대로 그 예산 심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 예. 내년 예산에 대한 검토가 있을 때는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잠깐만 덧붙이면 손학규 그 바른미래당이 레임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레임덕은 지금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내 그 회의에서 대책회의에서 의원들이 60% 참여를 했다. 국회의원 전체 이제 27명 중에 17명밖에 참석을 안 해서 뭐 격앙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바른미래당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저희 그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게 하는 수단과 프레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내년도 예산 검토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매년 예산안 처리는 진통을 겪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네, 자동 부의 이제 법안을 국회법을 개정해서 이제 자동 부의하도록 했는데도 계속 또 늦춰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김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소위는 국회 속기록이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깜깜이 밀실 수사라서 그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여야 3당 원내대표 그리고 들어가셔봤자 이제 정책위 의장들 들어가실 거고 예결위 간사들 그렇게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이 원안과 다른 증액 감액이 결정된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야당도 일정 부분 그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간 게 있으니까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야 모두 뭐 그리고 사실 여당은 모든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1차 책임은 여당이 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야 모두 이런 부분은 국민들을 좀 생각해서 예산 심사 또 결산 심사 이런 경제와 관련된 부분만큼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더 성실히 충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합니다. 예, 3당 원내대표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겠죠? 네, 그럼요. 네. 예, 아무튼 내년도 예산안 국회에서 잘 처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